안녕하세요. 미제로 남은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미국 범죄사에서 가장 신비로운 이름, 조디악을 추적해봅니다. 그럼 조용한 그림자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 캘리포니아 북부의 평화로운 도시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한 연쇄 살인범이 거리를 배회했고 그는 자신의 범죄를 즐기듯 경찰과 언론을 조롱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디악. 오늘날까지도 그의 정체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범죄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미제 사건 중 하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미스터리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1968년 12월의 어느 추운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68년 12월 20일 금요일 밤, 베니샤의 레이크 허먼 로드. 이곳은 연인들이 자주 찾는 한적한 데이트 장소였습니다. 그날 밤, 16세 베티 루 젠슨과 17세 데이비드 파라데이는 첫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죠. 두 젊은이는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11시경, 한 대의 차량이 그들 옆에 멈춰 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발견된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차 안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고, 베티 루는 차에서 약 8m 떨어진 곳에서 등에 5발의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했지만 용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동기도 불분명했죠. 강도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귀중품은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7개월이 흘렀습니다. 1969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발레조의 블루 록 스프링스 공원 주차장. 22세 대린 페린과 19세 마이클 마조는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정 직전, 한 남자가 그들의 차에 접근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있었죠. 경찰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그는 9mm 권총으로 총격을 가했습니다. 대리는 4발을 맞았습니다. 마이클은 등과 목에 총상을 입었죠. 범인은 차로 돌아가는 척하다가 다시 돌아와 각각 2발씩 더 쐈습니다. 놀랍게도 대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범인에 대한 묘사를 할 수 있었죠. 키가 약 180cm 정도 되는 백인 남성이었어요. 몸집이 좀 있었고요. 갈색 머리에. 그리고 이상하게도 침착해 보였어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은 그로부터 몇 시간 후였습니다. 범인은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입니까? 살인 사건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블루 록 스프링스 공원에서요. 그리고 지난 크리스마스에 2명의 아이들을 죽인 것도 저입니다. 레이크 허먼 로드에서요. 그 즉시 경찰은 추적했지만 전화는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담했죠.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69년 8월 1일 금요일, 샌프란시스코의 3개의 신문사에 동시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샌프란시스코 이그제미너, 그리고 발레조 타임즈 헤럴드. 각 편지에는 이상한 기호들로 가득 찬 암호문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3개를 합치면 하나의 완전한 메시지가 되는 구조였죠.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지난 크리스마스에 2명을 죽였고 지난 7월 4일에도 2명을 쐈다. 이 암호문에는 내 정체가 담겨 있다. 이 편지를 신문 일면에 실어라. 그렇지 않으면 금요일 밤에 12명을 더 죽이겠다. 경찰과 암호 전문가들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FBI 전문 분석가까지 나섰죠. 하지만 암호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살리나스에 사는 고등학교 교사 도널드 하든과 그의 아내 베티가 암호를 풀어낸 것입니다.
이들은 암호 해독을 취미로 하던 부부였죠. 해독된 내용은 소름 끼쳤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한다. 사냥보다 재미있다. 숲에서 동물을 죽이는 것보다 인간을 죽이는 게 더 스릴 있다. 인간은 가장 위험한 동물이니까 내가 죽인 사람들은 내 사후 세계의 노예가 될 것이다. 메시지는 계속되었지만 마지막 18글자는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약속한 정체는 드러나지 않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에게 이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조디악이라고 불렀습니다. 1969년 9월 27일 토요일 오후 나파 카운티의 베레사호. 아름다운 호숫가는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태평양대학교 학생인 22세 세실리아 셰퍼드와 20세 브라이언 하트넬은 호숫가의 한적한 곳에서 담요를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경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특이한 차림이었습니다. 검은 후드를 쓰고 있었고 가슴에는 하얀 십자가가 그려진 원 모양의 상징이 달려 있었죠. 마치 처형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권총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난 탈옥수야. 탈옥한 지 오래됐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차 열쇠와 돈을 내놔. 브라이언은 협조적으로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목적은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프를 꺼내 두 사람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등에 6번 찔렸습니다. 세실리아는 등과 가슴에 10번이나 찔렸죠. 범인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브라이언의 차문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검은 펜으로 그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자신의 상징인 십자원을 그렸습니다. 마치 서명을 하듯이 말이죠. 기적적으로 브라이언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세실리아는 이틀 후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조디악은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파 경찰서 말이지. 베레사호에서 이중살인 사건을 신고하고 싶어. 그건 조디악이 말하는 거야. 1969년 10월 11일 토요일 밤 샌프란시스코 29세 택시기사 폴 스타인은 극장가에서 한 남성 승객을 태웠습니다. 목적지는 프레시디오 하이츠 지역이었죠. 오후 9시 55분경 택시는 워싱턴가와 체리가의 모퉁이에 멈춰섰습니다. 승객은 폴의 머리 뒤에 9mm 권총을 쐈습니다. 근거리에서 말이죠. 범인은 폴의 지갑과 열쇠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섬뜩한 행동을. 그는 폴의 셔츠 조각을 찢어갔습니다. 이 범죄에는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건너편 집에 살던 10대 청소년들이 창문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었죠. 그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몇 분 안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통신착오로 인해 범인이 백인 남성이라는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순찰차들은 흑인 남성을 찾고 있었죠. 범인은 도보로 유유히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일부 경찰관들이 그와 마주쳤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가 범인인 줄 몰랐습니다. 이것이 조디악의 마지막 확인된 살인이었습니다. 폴 스타인이 살해된 지 며칠 후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폴 스타인의 셔츠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피가 묻은 채로 말이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택시 기사를 죽였다는 증거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좋은 기회를 놓쳤다. 나는 그들 눈앞에서 언덕을 걸어 내려갔는데도 날 잡지 못했지. 그는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점점 더 대담해졌죠. 어떤 편지에서는 학교 버스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아이들이 언덕을 구르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끔찍한 내용도 있었죠. 또 다른 편지에는 새로운 암호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40개의 기호로 이루어진 이 암호는 50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았습니다. 2020년 마침내 3명의 암호 해독가가 이 암호를 풀어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는 천국이 너무 좋아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죽이는 거다. 내가 다시 태어났을 때 천국의 모든 노예들이 나를 섬길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사후 세계는 더욱 좋을 것이다. 조디악은 총 4개의 암호문을 보냈습니다. 2개는 해독되었지만 나머지 2개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편지는 1974년까지 계속 도착했습니다. 그 후로는 침묵했죠. 조디악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포는 계속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용의자가 제기되었습니다. 아서 리앨런이라는 남성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조디악 시계를 차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공격당한 지역 근처에 살았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2002년 DNA 검사 결과 그의 DNA는 편지에 남은 DNA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용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잭 타란스, 리처드 게이코프스키, 로버트 그레이 스미스의 책에 등장하는 링 마셜. 하지만 모두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2021년 한 민간 수사팀이 게리 프란시스 포스트라는 인물을 조디악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FBI와 경찰은 이를 확인해주지 않았죠.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조디악 킬러. 그는 최소 5명을 살해했고 37명을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찰과 언론을 조롱했고 도시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평범한 노인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죠. 자신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간 채로 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은 여전히 이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조디악은 미국 범죄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 중 하나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조디악 사건은 반세기가 지나도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남긴 암호와 흔적들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추적을 부르고 있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